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버타운도 있고 알뜰실버타운도 있고 저희가 올리는 영상 많잖아요. 네. 그거의 자격 기준 중에 네. 뭐 영주권자거나 해외 네. 뭐 시민권자다 이럴 네. 경우에 나도 혜택이 되나요? 네.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해외 영주권자, 시민권자예요. 네. 되나요? 네, 실버타운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버타운은 100% 본인 부담으로 생활하는 곳이어서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뭐 또 일본인으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교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 돈으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네. 다만 만 60세 이상 나이 제한만 있고 건강해야 된다는 거. 이것 빼고는 뭐 영주권자든지 해외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권자라든지 뭐 이중 국적자든지 뭐 아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그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알뜰 실버타운 있잖아요. 네. 고령자 복지주택. 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내가 영주권자, 시민권자예요. 네.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정말 질문들이 많습니다. 네. 공파TV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시니어 공공주택으로도 질문을 거의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는 질문이 되나요? 이 질문인데요. 이번 기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 경우가 이 경우인지를 한번 쭉 따라오면서 보셔야 되지 일괄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된다고 해야지 편하거든요. 안 되지만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고령자 복지주택과 제가 추천드리는 국민임대주택, 이것은 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렇죠. 대전제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이 전제 하에서 소득과 자산을 보거든요. 이 기준을 맞아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요. 좀 엄격하겠죠. 그래서 먼저 자격 요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051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가장 기본이 이제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항목에 외국 관련되신 분들에 대한 항목이 나오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밑에 보시면은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이렇게 딱 못 박혀 있죠.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과 행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그럼 영주권자도 안 되나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랑 틀립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돼 있으면서 해외에 사신 분이 영주권자고 네. 시민권자는 아예 국적이 바뀐 거네요. 거죠. 미국 시민권자다. 네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적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영주권자다 그럼 되는 거네요? 따져봐야 됩니다. 그것을. 근데 먼저 외국인은 불가하니까 외국 시민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된다는 거. 네. 이건 그냥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옆에 항목에 이렇게 보시면은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배우자까지 함께 본다는 거예요. 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 국민은 동포를 바라거든요. 네. 영주권자인데 나는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내 배우자는 해외에 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딱 돼 있는 거죠. 해외 영주권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안 나는 된다는 영주권자인데 네. 뭐 그런 경우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에 살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다른 말로 제가 이걸 정리해드리면 이게 말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들어와서 살고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은 본인은 당연히 들어와서 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밖에 계시면서 내가 자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배우자까지 와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밖에 있으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산과 소득 검증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 개인 정보를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공공임대주택은 우리나라에서도 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을 좀 저렴하게 지원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잖아요. 알겠어요. 주거 안정을 이렇게 해주려고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나라에서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다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을 하죠. 제출 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금융정보 동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네. 이런 제출 서류가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걸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에 계시는데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동의, 금융정보 동의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이런 또 소득과 자산을 다 훑어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내가 공무원인데 담당자다. 그런데 이분은 뭔가를 이게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당첨시켰다가 나중에 시비 걸리면 이 뭐가지 잘리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이 지금 알아볼 수 없는 분들을 먼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그리고 외국은 우리나라랑 틀려서 네.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고 엄격합니다. 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혜택 받기 위해서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그냥. 동의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과 보험, 증권 다 훑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샅샅이 훑어가지고 진짜 없다. 이게 검증이 돼야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거죠. 외국에 계시면서 그냥 댓글로 영주권자 됩니까? 질문은 좀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계셔야 뭔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정리하고 들어오셔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사시다가 네. 신청하면은 안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또 특별히 없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저희가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영주권자 되나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댓글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주거급여는 이 말도 안 돼. 공공임대보다도 제한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진짜 자동차 있어도 안 돼요. 자동차는 진짜 200만 원이나 10년 이상 된 거, 그 정도도 사실은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공부님 저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다. 네. 이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데도 미달이에요. 네. 그게 정말 너무 좀 이상해요. 왜 좀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도 좀 이걸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하고 싶어하고 신청하고 이러셨으면 좋겠는데 참 묘하게 그런 분들은 또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좁아서 못한다, 뭐 무슨 소음이 나서 거기에 못 산다, 뭐 막 이러시는데 정말 안타깝고 이 외국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려우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살고 싶다. 그러면 오셔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거기서 뭐 돼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주거급여 경우에 1년간 그 통장 거래 내용을 다 확인한답니다. 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것을 유치해 볼 때 최소한 1년 이상은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 자산 상태나 소득 상태가 네. 뭔가 이게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뽑는 입장에서도 심사를 해서 뽑는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고 제출 서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접수를 받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댓글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답을 해드리다가 지쳐가지고 네. 이제 좀 못 해드렸는데 오늘 영상으로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법보다는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은 상식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제한을 해놓는 게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규정에 있는 내용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거 알고 계시는 분이 네네. 계시면 네.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같이 공부하죠. 틀린 부분은 같이 또 고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간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